취재 기자와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 북미 관계 그리고 어제 폐기가 된 풍계리 핵실험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는 이제 일단 짚어봤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사진만 들어왔다가 한번 네.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재 기자들이 갔던 곳이 뭐 상당히 육안으로도 이게 보일 수 있는 가까운 곳이었나 보죠. 지금 카메라 촬영 각도를 보니까 상당히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이번 북한 입장에서 이번 폭파 장면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외신 기자들을 불렀고 그 외신 기자들이 잘 촬영할 수 있도록 전망대를 특별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일부에서는 뭐 거기 현장 기자는 한 500m까지 가까이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5군데에서 폭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곳은 500m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어느 곳은 그것보다 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예. 어제 11시부터 4시까지 5차례 정도 순차적으로 폭파가 일어난 거죠? 맞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에 첫 번째 폭파가 있었고 2번 갱도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 17분과 2시 45분에 두 번째, 세 번째 폭파가 이루어졌고요. 네. 2시간 뒤에 다시 폭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4시 3분에 이제 폭파가 있었고 4시 17분에 또 폭파가 있었고 그것이 마지막 폭파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저 정도면 뭐 전문가들이 가야 이게 확실하게 폐기가 된 건지 아닌지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화면 상태로 봐서는 왕선택 기자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이거 갱도를 파괴하는 것은 예. 지하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핵실험장이 지하 수백 미터 밑에 있는 것이고요. 예. 그것들이 완전히 붕괴가 돼야만 이제 핵실험장을 폐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바깥에서 지상에서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갱도 입구에 최소한 수십 미터 정도 그리고 산 전체가 울리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현지에서 기자들이 또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뭐 이번에 폐기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 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지난 4월 20일 날 전원회의에서 핵 폐기장은 이미 용도가 다 했으므로 폐기한다라고 회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또 남길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고요. 오히려 실제로 폭발을 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 세계에 과시하는 쪽이 북한의 전략상 더 이익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생각 없이 폐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면은 북한 핵무기 연구소 관계자가 직접 나와서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모습까지 공개가 됐는데 어떤 네. 내용들이 전해졌나요? 네, 저 장면은 핵무기 연구소 부소장입니다. 부소장 이름이 강경호라는 분이고 저 사람이 도대체 이 폭파 시험을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몇 시에 하는가, 뭐 기자들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자세하게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예. 2번, 3번, 4번 갱도가 폭파가 됐는데 네. 1번 갱도는 빠져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거 밝혔습니다. 네. 저 부소장 강경호 부소장이 1번 갱도는 이미 오래전에 폭파가 됐기 때문에 붕괴됐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그래서 2번 갱도와 이제 3번, 4번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새 겁니다. 그거에 사실 더 관심이 많았고요. 예. 그래서 1번 갱도는 예상대로 폭발하지 않은 것이고 2번, 3번, 4번은 자기들이 예고한 대로 폭발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뭐 계속 지적이 됐던 문제입니다만 취재 기자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전문가도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할까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원래 얘기할 때는 외국의 이제 전문가와 이제 기자들을 불러서 폭파 장면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유감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가 와서 저것을 관찰하고 또 기술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검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세 가지 단계인데 1. 동결, 그대로 내버려둔다.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다. 2. 불능화, 그중에 어떤 기계들을 빼가지고 사용하기 불편하게 만든다. 3단계, 그것들을 다 부셔버려가지고 전혀 쓸 수 없게 만든다. 이게 3단계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 3단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검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장면에서 전문가를 불러와서 저 장면을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을 하게 한다면 예. 그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나서 그다음 검증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봐서는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동결조차도 사실은 협상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3단계인 폐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해준다고 약속한 것도 없고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가 되면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얻을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저것을 한다면 전문가는 최종 검토 과정에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 판단합니다. 게다가 전문가가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방사능 물질을 조금이라도 포집을 해오면 지금 북한이 핵 개발에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좀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소폭탄 만들었다는데 진짜 그런 건지 여기서 실험한 내용만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 실제 능력을 그러니까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점도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이라는 요소를 지금 개입시키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북한으로 간 이후에 SNS를 통해서 연락을 전해오다가 저 풍계리로 가는 특별 열차를 탄 이후에 약간 연락이 뜸해졌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인터넷 접속 장비를 북한이 제한했다고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들려오는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의 취재에는 얼마나 자유를 줬는지 그런 부분이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서 지금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다시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비교적 지금 화면에서 나타나듯이 브리핑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자세하게 했고 이제 취재진이 어제 오전 한 9시, 8시쯤, 7시쯤 어제 오전 7시쯤에 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요곳에 도착한 것은 한 9시쯤 가까이 된 상태고요. 예. 그때부터 북한 측에서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편의 제공을 해서 11시부터 이제 폭파가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비교적 적극적이고 비교적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외신을 통해서 이거는 또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것 같아요. 그 앞서 요 화면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네. 취재진의 모습도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걱정, 뭐 이런 괜한 걱정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쪽이 핵실험을 했던 곳이 때문에 방사능의 유출 가능성도 있는데 취재 기자들이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안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아무래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뭐 저도 외교부 기자실에서 저기를 이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해당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추첨에 참여를 했죠. 예. 추첨에서 떨어졌습니다. 예, 예. 떨어져서 이제 다른 이제 12개사가 등록돼 있는데 외교부 출입 기자로 이제 방송사에는 예.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는 MBC가 이제 추첨에 당첨이 돼서 이제 가게 됐고요. 저도 이제 뭐 걱정을 안 한 건 아니고 기자실에서 아무래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제1차 핵실험부터 제6차 핵실험까지 6번에 걸쳐서 실험을 했는데 예. 1차 핵실험 때는 그쪽에서 방사능이 일부 나온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1차 실험 이후에는 미국 쪽에서 정찰기, 관측 장비를 통해서 제논이라고 하는 예. 방사능 요소를 포집을 해서 예. 그래서 그 제1차 핵실험의 규모라든가 역량을 이제 역추적해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2차 핵실험부터는 채집이 안 됐어요. 2차 핵실험부터는 실험하고 나서 뭐 최소한 한 일주일 이내에는 분명히 방사능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공중으로 떠다니고 그것을 미국의 정찰기가 포집을 이제 수집을 하면 수집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다렸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도 2차 이후에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량의 방사능도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뭐 수십 킬로 바깥에서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현장에서 저런 걸 보면은 이미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런 거로 봤을 때 방사능이 피폭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뭐 북한과 미국과의 지금 현재 그 결렬 상태까지 와 있는 그 관계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공개를 했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단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중개자 또는 운전자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먼저 취재 기자의 리포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 한라인이라는 게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은 좀 활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김정은 위원장의 진위가 뭔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준영 기자의 보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와의 직통전화 한라인은 지난달 20일 설치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여기 서울 청와대입니다.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양측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설치됐지만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측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아직 남북 정상 간 한라인 통화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 긴급회의 이후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상 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직접 통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치렀고 북한이 문제 삼은 한미연합 공중훈련도 오늘 끝나는 만큼 양 정상 간 대화의 여건도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갑작스러운 북미 정상회담 취소로 한동안 주춤했던 한반도 긴장 수위가 다시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라인 가동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네, 남북 정상 간 한라인 직통 전화가 설치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네. 왕선택 기자 아직까지 직접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쓰라고 만든 게 한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라인을 통해서 뭔가 좀 문제가 풀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청와대 참모라면 핫라인을 사용하라고 건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핫라인을 사용해서 두 정상이 통화하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정상회담입니다.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전망이 있어야 하는 거지. 정상회담 했는데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다면 참모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예를 들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정상이 직접 저쪽 정상한테 전화를 했는데 알고 통화를 해보니까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구만. 이렇게 된다면 그 뒤에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모들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대체 뭐가 화가 난 거냐,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문제군요, 이게 문제군요 해서 그러면 이거는 얘기를 해가지고 충분히 우리 정상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리 좀 협의가 끝났으니까 두 정상이 통화를 해서 진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통화가 되면 좋겠는데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요즘에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습니다. 진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당신 정말 나쁘네요. 이렇게 나면 그건 곤란하겠죠. 저는 그런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참모들은 조금 이따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합니다. 예, 일단은 그래도 한라인을 설치를 했던 원래 목적이나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럴 때 뭐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상대방이 그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게 그건 한라인이죠. 군사적인 문제가 예. 있습니다. 원래 핫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은 북한에서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남쪽에 대한 전면 전쟁으로 간주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때 그럴 때 핫라인이 군사적인 차원에서 핫라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상이 그럴 때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 우리를 전면적으로 침략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그 오해다. 우리가 그 움직임은 다른 상황이다. 전쟁 상황이 아니다. 우발적인 거다 뭐 어떤 우발적인 일이. 거나 다른 예. 거다라고 할 때 그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핫라인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평시 상황이고 예. 오해가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럴 때 정상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면 네. 참모들이 왜 있어야 할지 사실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도 정상회담이고 정상회담은 성공해야만 하는 것인데 성공 여부에 대한 전망이 아직 서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도 다녀왔고 네.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백방으로 뛴 것도 사실인데 맞습니다. 어젯밤에 나온 청와대 발표들을 보면은 북미 회담 취소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고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취소라고 하는 중대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또 미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상황입니다. 자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의하고 하기는 약간 좀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조차도 상원에서 그 청문회에서 설명하면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했다. 그 전에 물론 회의는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최종 결정을 할 때 폼페이오 본인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다른 나라 정상한테 먼저 전화 걸어서 알릴 그럴 계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협상 결렬을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통보를 한 거잖아요. 편지를 써서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협상이 진행되다가 이게 결렬이 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흔히들 협상의 달인이다, 비즈니스맨 출신의 이런 누구보다도 본인은 협상을 잘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이것도 네. 협상용은 아닌지 이런 네. 생각은 좀 들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그 뒤에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어서 나름대로의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구도는 최근 며칠 동안 진행된 그림을 보면 역시 저는 워싱턴의 전통적인 엘리트들로부터 심하게 압박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그것을 계속 무시했다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 계기에는 김기관 제1부상의 담화 또 최선희의 담화 이것이 영향을 미쳤고 예. 그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미 회담 다시 재개돼서 원래 하려던 회담이 성공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싱가포르 방미 예약도 해놨고 예. 비행기표 예약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 대부분 그렇게 해놨고요. 일부 언론사는 그 싱가포르의 스튜디오를 차리는 문제도 검토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이제 무산됐습니다. 그건 완전 이제 무산됐다고 봐야 네, 되는 거예요? 6월 12일 싱가포르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6월 25일 싱가포르 저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7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가능성 있는 선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6월 12일이 끝났다는 건 확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바뀌면 전화하든지 이메일하든지 하세요 했고 또 북한 김기관 제1부상의 담화에 보면 대범한 마음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막후에서 또다시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열어놨기 때문에 예.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